원리합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원리합계. 일단 원리합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용어들이 좀 꽤 짜증납니다. 원금, 원리합계, 상환, 뭐 적립, 뭐 이런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지 않은 좀 금융 관련된 용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사회 공부하는 감성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쉬운 한글 표현으로 좀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좀 일단 문제가 좀 한결 좀 편하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짜증나지만 계산도 짜증나고요. 내용도 짜증납니다. 한 문제 정도 무조건 출제가 돼요. 와보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동아고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 딱 출제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 출제되는데 굉장히 쉬운 형태로 출제가 돼요. 굉장히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그 한 문제를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풀면 됩니다. 자, 일단 원리합계에서 단리법과 복리법이 나와요. 일단 원리합계가 뭘까요? 원리합계 뜻, 원리합계 뜻부터 무슨 뜻이야? 그 원금과 그 리자, 그래서 원금과 리자, 금자 아니고요. 자, 원금과 리자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더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걸 원리합계라고 해요. 근데 뭐 단리법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단리법은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옛날에 있잖아. 처음으로 이자를 계산했던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든 금융 거래가 전부 다 뭘로 거래가 되냐면 복리법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단리법은 언제 쓰냐면 어르신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돈 거래할 때 있지. 그때 쓰는 게 단리법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형태가 단리법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이자를 계산했다고 해서 단리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 1년 뒤에는 1,000원에 대한 이자, 만약에 10% 이자라고 봤을 때, 연이율 10% 이자라고 봤을 때 그 10%에 대한 이자 100원만 주게 되는 거고, 2년이 지나서 원금이 올랐지만 그 10%에 대한 이자 100원씩만 계속 주는 거지. 막 이거를 내가 대대손손 물려줬어. 그래서 1,000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만약에 20억이 되더라도 계속 이자를 얼마씩 붙는다? 1,000원, 100원씩만 붙는 거야. 처음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는 거지.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면요. 책에서는 공식 있죠. 자,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원금을 A1이라고 하고요. 원금 A1. 자, 원금 A1. 그 다음에 연이율. 자, 연이율 R인데 연이율 R이라고 하면 얘를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 100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하죠. 100R% 연이율.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라고 하면은 100을 나눠야 되겠죠. 0.03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연이율이 R%고 N년 후라고 했었을 때 N년 후의 원리합계를, 원리합계 뭐냐고요? 원금과 이자 합친 거요. AN이라고 뒀을 때 처음에 있는 A1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R만큼만 계속 몇 번 더해진다. N년이면 이 녀석이 N번 더해지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밑줄 긋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합계가 등차 수열 일반항으로 나오면 단리법이고요. 주로 이제 우리는 뭐를 쓴다? 모든 금융 거래는 전부 다 복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금과 그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까지도 같이 계산을 하는 형태예요. 그렇죠? 책에도 나와 있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복리법이고요. 자, 연이율 10%고요. 연이율 10%에 대한 이자가 있다고 했었을 때 1년 뒤라고 한다면 10% 증액된 거잖아. 그래서 얼마를 곱하는 거야? 0.1이 아니라 1.1을 곱하는 거지. 그래서 1.1을 곱해가지고 1,100원이 됐으면 원금에 해당되는 100원만 이자를 붙인 게 아니라 다시 원금을 뭘로 계산하고 1,100원이라고 보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1,100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한 10% 이자를 또 1년 뒤에 또 붙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가? 210원이 되는 거죠. 1.1을 또 곱한다. 1.1, 1.1, 1.1 계속 거듭제곱 형태로 이자가 붙는 것이 복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동일한 이자율이라면 단리보다는 뭐가 이자 더 많이 붙겠어요? 복리가 이자 더 많이 붙죠. 벌써 이자 2번 붙었는데도 10원이 더 붙었지. 이제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도 계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많이 공식으로 보셨을 거야. 1 플러스 R에다가 N제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든다면 이제 당연히 이게 무슨 수열이다? 미수열의 일반항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4%야. 그러면 밑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4가 되는 거고요. 5% 이자율이면 밑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5가 되는 거. 10% 이자율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밑이 1.1이 되는 거고. 20% 이자율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가 되겠죠? 이 본 수업하고 상관이 없는 시험에 안 나오는 좀 약간 재밌는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거는 72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72의 법칙. 난 들어봤다. 72의 법칙. 처음 들어봤어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거든요. 복리의 마법.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금융 거래를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하거나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법칙입니다. 이 72의 법칙. 이거 모르고 내가 어떤 금융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진짜 막 주린이 되는 거야. 그렇지? 부동산 알봇이 되는 거야.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자, 연이율하고 연이율. 당연히 연이율은 퍼센트입니다. 연이율 X%하고 그 다음에 Y년 후 연이율 X%로 Y년 후의 원리 합계를 AN이라고 봤었을 때 Y년 후의 원리 합계는 2배가 됩니다. 언제? XY가 72면 원리 합계가 2배가 돼요. 쉽게 얘기해 볼까? 1억 넣어놓으면 이제 몇 억이 된다는 거야? 2억이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 3%, 요즘에 대출하면은 대출이자가 한 3%, 4% 정도 합니다. 내가 1억을 빌렸어. 그럼 1억 빌리면은, 그 연이율 3%로 빌리면 몇 년 뒤에? 24년 뒤에는 얼마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 2억을 갚아야 돼요. 이해되지? 여러분들 최근에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것도 있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 학자금 대출, 요즘에 많이 싸졌을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학자금 대출 5%였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싸졌어요. 5%라고 하면 몇 년 뒤에 2배가 되는 거야? 14년 뒤에는 그 돈을 2배로 갚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산화 이런데 보통 연이율 얼마였어? 걱정 마세요. 이런데 보통 연이율. 요즘에는 좀 법이 조정돼서 한 10%대기는 한데
예전에 20%대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연이율 20%라고 생각해봐. 그럼 몇 년 뒤에 2배가 돼요. 3, 4년 뒤에 돈이 2배가 돼요.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절대 돈을 빌리시면 안 돼요. 엄청 무섭지? 3, 4년 뒤면? 2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1.01, 1% 이자율을 몇 년 정도 넣어놓으면은, 내가 요즘 거의 여러분들 저축하면 거의 1% 금리 아니 이자율이 1%거든. 은행에 넣어놓으면 1%, 2% 정도 할 거야. 그럼 1% 넣으면 몇 년 정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72년 정도를 넣어야지 이게 근사값이 2가 나옵니다. 실제로 집에서 1.01에 72승 한번 해보세요. 대충 근사값 2 나옵니다. 또 어떻게? 1.01을 2% 이자율이면 몇 년 정도? 36년 정도 넣어놓으면 대충 근사값이 2가 돼요. 1억짜리가 2억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대출을 하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뭐 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때 70의 법칙 알아두시면 좋아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알 잠깐 수업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적립금의 원리합계입니다. 적립금의 원리합계. 자, 우리는 이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돼. 자, 이자는 왜 붙을까요? 이자는 왜 붙을까? 채영아, 이자는 왜 붙을까요? 갑자기 좀 약간 사회문화 시간 느낌 나죠? 그치? 이자는 왜 붙을까요? 돈 빨리 갚으라고요? 아니에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자, 첫 번째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야. 돈 빨리 갚으라고요. 다 비슷한 맥락이 2번 내용이 있어요. 자, 2번 내용이 있는데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1번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선생님 어렸을 때 서주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있어. 서주야. 혹시 들어봤어요? 서주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었는데 그 서주 아이스크림이 하나당 20원 했나? 아이스크림 하나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가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물론 이제 한 20년 전 얘기예요. 뭐 엄청 20년 전 얘기야. 20대잖아, 선생님. 그치? 인정하죠? 자. 그래서 20대 때 이제, 그치, 20년 전에, 투게더, 자, 되게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 자, 20년 전에,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 알아? 투게더? 그게 500원 했었어요. 자, 물가. 그러니까, 그때 짜장면 가격이 1,000원? 2,000원? 막 이래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하면 게임 한 판당 10원, 20원 하는 게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당대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100원이었어요. 아, 충격적이야. 저런 비싼 게임기가 있다니. 100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한 1,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2% 정도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 봐. 물가 상승률이 1, 2%라고 쳐봐.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랑 경제 성장률이 비슷한 거 알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게 무조건 뭐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라고 치자, 원래. 근데 내 월급이 1% 올랐어. 그 월급이 오른 거야, 내린 거야? 사실상 내린 거야. 1% 올랐다고 좋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연봉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지? 두 번째 이유는 뭐다? 기회비용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자. 선생님이 신용도가 100%인 사람이야.
신용도 100%. 그럼 서주야, 1,000만 원만 빌려줘. 1초 뒤에 갚을게. 라고 서주야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빌려주지. 뭐 굳이 네가 1,000만 원 있으면 안 빌려줄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근데 채영아, 1,000만 원 빌려줘. 10년 뒤에 갚을게. 그럼 기분이 어때? 1초 뒤에 갚겠다라는 거와 기분이가 어때요? 기분이가 나쁘지. 왜 나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학원을 끊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 연봉이 2배가 될 수도 있고, 내 실력이 2배로 올라가고, 뭐 연봉이 2배 될 수도 있고, 영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 은행에만 넣어놔도 몇 퍼센트 이자가 나와. 한 1, 2% 정도 이자율이 나오잖아. 은행에만 넣어놔도.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누구한테 준 거야? 나한테 주는 거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큼 보상을 해줘야만 해요. 그래서 자, 이게 금융거래에서 나중에 이제 뭐 거시경제학이나 미시경제학, 뭐 경제학과 가면 이런 거 듣게 되잖아.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인간은 대전제가, 인간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금융 계산들이 이루어져요. 뭐 최근에는 그게 이제 그 가정 없이 계산하는 금융의 학문도 있긴 한데, 모든 수학은 그 뭔가 금융적으로 뭔가 계산할 때 인간은 다 합리적인 금융 활동을 하고 있다는 계산 전제하게 하는 거야. 그 전제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간의 활동들이 물가 상승률과 어떻게 되는가, 그 기회비용을 포함한 연이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연이율 이상의 활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 연이율 활동 이상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디엇이라고 정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그걸 그냥 금고에다 넣어. 그럼 연이율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한다? 이디엇이라고 한다. 정의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그 똑같은 자산이더라도 그 시점에 따라서 가치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도 바뀐다, 무조건 바뀌어야만 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질문을 진짜 많이 하냐면, 선생님 이자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자가 붙는 건 알겠는데, 이자가 왜 은행에 있을 때만 붙어야 되지 은행이 없을 때 왜 붙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행이 있어야지만 돈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라니까. 은행이 없어도 이자는 붙어야만 돼요. 아까 봤잖아. 내가 은행은 아니잖아.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했지. 재영아, 10년 뒤에 갚을게요 하니까 기분이 내가 나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면, 10년 뒤에 내가 한 1,200만 원을 갚을게 하면은, 신용도가 100%라고 했을 때 고민이 좀 되겠지. 이해가 돼요? 근데 10년 뒤에 2,000만 원을 갚을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신용도가 100%라고 하면 무조건 빌려주지. 이해돼요? 그만큼의 비용을 더 내야 된다는 거. 기회비용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똑같은 가치라고 했었을 때 시점 변화를 해주면 그 가치를 다르게 채점을 해야 됩니다. 10년 뒤의 돈은 현재의 가치에 어떻게 되는가, 그만큼 이자율을 계산해서 줘야 된다는 거지. 시점 동일한 가치로 보려고 한다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점 변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시점 변환. 자, 만약에 1,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1,000원짜리가 있어. 연이율이 10%. 1년 뒤에요. 자, 그럼 이걸 얼마를 곱하죠? (1.1을) 곱해서, 방금 했잖아, 복리. 방금 했잖아. 1.1을 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100원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런데, 자, 1,000원이라는 돈이 있어. 자, 1년 전에 얼마였을까? 똑같은 연이율 10%라고 했을 때.
이 1년, 지금 현재 1,000원이란 가치는 1년 전에 얼마의 가치하고 동일할까요? 얘는 얼마를 곱해야 된다? 맞아. 그게 맞아. 얼마 곱해야 된다? 1.1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절대 뭐를 곱하면 안 된다? 0.9를 곱하면 안 돼요. 만약에 10% 내린다라고 생각해서 0.9를 곱하잖아. 그럼 얼마가 돼? 900원 되잖아. 다시 1.1을 곱하면 어떻게 시점 변화 다시 해주면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과거로 돌릴 때는 시점 변화를 반드시 요렇게 곱해 주셔야 되는데 위에 게 계산이 편해? 아래 게 계산이 편해? 위에 게 계산이 편하죠. 그래서 항상 시점 변화를 할 때는 동일한 가치로 두고 시점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알겠지?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연산도 가능은 한데 잘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왜냐?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 자, 뭐 여기서 이제 기수불, 기말불 뭐 요런 얘기가 나오고 밑에 공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보기 2번을 보면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연이율이 5%야. 자, 1년마다 복리로. 이 복리로라는 말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얘는 당연한 얘기다. 복리로. 자, 밑줄 긋자. 매년 초. 자, 매년 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만 원씩 10년간 적립한대요. 아, 적립하고 예금의 차이는 아세요? 적금과 예금의 차이인데요. 예금은 돈을 넣어놓고 추가적으로 돈을 안 넣는 거야. 적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넣는 거. 일정한 돈을 계속 넣는 거야. 적금. 뭐 예를 적금 부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럼 계속 일정하게 매달 얼마씩 내는 거야. 아니면 매년 얼마씩 내는 거야. 적금의 개념은 알겠지? 적립이라는 얘기는 꾸준하게 10만 원씩 꾸준하게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지. 자, 일단은 자,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타임테이블 무조건 그리세요. 타임테이블을 무조건 그리는 거야. 이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타임테이블을 딱 그려. 1년 초, 2년 초, 3년 초, 9월 초, 9년 초, 10년 초. 자,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딱 그려요. 그 다음에 10만 원씩 계속 넣는 거지. 우리 정산은 언제예요? 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 연말 정산 이런 거 들어봤지? 우리는 언제 정산을 한다? 항상 말에 정산하는 거야. 자, 연말 정산을 해요. 자, 이때 돈을 넣어, 안 넣어? 안 넣습니다. 알겠지? 이때는 돈을, 연말이니까. 이때 돈을 안 넣겠죠. 연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자, 몇 번 돈을 넣은 거야? 10년간 넣었다고 했으니까 10번 돈을 넣은 거지. 자,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 우리는 항상
타임 테이블에 나오는 연말 기준으로 시점 변화를 해가지고 이 돈들을 다 따로 더할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때 이자 계산해주고 여기 통장에 얼마 자는 거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요때 이건 이자 계산해주고 그때 자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10만 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자를 계산해줘도 되지만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 각각의 10만 원에 대한 원리합계들을 다 따로 계산을 해준 다음에 다 더해도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쉽게 얘기하면 통장을 하나짜리를 10개짜리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20만 원, 20만 원 어떻게 돼? 이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를 다 통장 잔고를 추적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해도 계산은 똑같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장 이자가 적게 붙은 녀석은 제일 먼저 넣은 돈일까요? 제일 최근에 넣은 돈일까요? 제일 최근에 넣은 돈이겠죠. 10년 말 기준으로 이 10만 원이 가장 이자가 적게 붙을 겁니다. 자, 그럼 이 10만 원은 이자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자, 정확하게 1년이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안 지난 거긴 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10년 초에는, 자, 이렇게 감정 잡아. 1월 1일 00시 0분 01초인 거야. 이 10년 말은 어떤 느낌이야? 12월 31일 어떻게 돼? 제야의 종소리 칠 때 약간 그 느낌 있지? 그 감성 알지? 딱 그렇게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채영아, 1월 1일 날 돈 1,000만 원 빌려줘. 12월 31일 날 갚을게 라고 하면 기분이가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가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그럼 그만큼 기회비용이 거의 몇 년이 지난 거야. 1년 정도의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날아간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어야 되죠.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그냥 초에서 말 갈 때 그냥 무조건 이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 선생님 10년 말에는 돈을 안 넣잖아요. 1년 안 지난 거니까 왜 이자가 붙죠? 막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기분이가 나쁘잖아. 그렇지? 기회비용. 알겠지? 자꾸 생각해야 돼. 물가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안 오르겠니?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비용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곱하기 얼마가 곱해지겠다. 5%면 1.05가 한 번 곱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가 많이 붙은 녀석이 누군가야? 9년 초에 넣었던 돈이지? 그러면 9년 초는 이자가 몇 번 붙어요? 2번 붙죠? 그래서 1.05가 이자가 2번 붙습니다. 됐어? 자, 이렇게 쭉 이자가 붙으면 가장 이자가 많이 붙은 녀석은 누구야? 1년 초에 넣었던 돈이 가장 이자가 많이 붙어요. 이자가 몇 번 붙지? 이자가 10번 붙지. 이게 헷갈리거든? 잘 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앞에 봐봐. 1년 초에서 2년 초 될 때, 자, 2년 초 될 때 이자 한 번 붙지. 3년 초 되면 이자 몇 번 붙어? 2번 붙겠죠? 그럼 4년 초 되면 이자 몇 번 붙겠어? 3번 붙지? 그러면 9년 초 됐을 때 이자 몇 번 붙어? 9번 붙지? 다시 2년 초에 한 번 붙어? 3년 초에 2번 붙어? 그러면 9년 초에는 몇 번 붙어? 8번 붙죠? 아닌가? 맞잖아. 그러면 10년 초엔 이자 몇 번 붙는 거야? 9번 붙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년 말 될 때 또 이자가 어떻게 돼? 초에서 말 갈 때 한 번 붙으니까 이자가 총 몇 번 붙는 거야? 몇 번 붙는 거지만 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등비수요.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통장 잔고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 다 더한 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 등비수의 합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등비수의 합의 형태에서 등비수의 공식 생각해봐. 합공식. 공비하고 초항하고 뭐만 알고 있으면 돼?
돈 횟수만 알면 되잖아. 마랑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누군 거야? 요 초항이 제일 중요하겠죠. 초항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 가장 최근에 넣었던 돈이 이자가 붙냐 안 붙냐라는 거야. 이래서 그래서 얘는 원리 합계가 어떻게 돼? 10년 말 기준 원리 합계가 계산하시게 되면 1 빼기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초항은 얼마고 10 곱하기 1.059 그 다음 몇 번 더하는 거야? 10번 더하는 거지.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은 원리 합계가 짜증나는 이유. 일단 타임테이블 그리는 것도 짜증나고 식 세우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거 계산하는 것도 짜증나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식으로 틀리겠어? 식 못 세워서 틀리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실제 이거 계산해서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간단한 문제 위주로. 자,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기수불이라고 해요. 기수불. 기말불을 한번 해볼게요. 연이율 5% 복리로 매년 말 10만 원씩 넣는다. 10년간 적립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타임테이블 그리는 게 맞아? 만약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그리셔도 돼요. 자, 1년 말이 있고요. 그렇지? 2말년이 있고요. 3년 말이 있죠. 그리고 9년 말이 있고요. 10년 말이 있습니다. 매년 말 넣는다고 했으니까 10만 원씩 계속 넣고요. 자, 언제 기준으로 연말 정산한다? 10년 말 기준으로 연말 정산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누구라고? 가장 이자가 적게 붙은 녀석은 가장 최근에 넣은 돈이겠죠. 그럼 얘는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그치? 10년 말에 넣고 10년 말 기준으로 연말 정산 때렸으니까.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 한 번 붙죠.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 가장 이자가 많이 붙어. 이 녀석은 9번 붙죠. 근데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 2말년에 이자 몇 번 붙어? 한 번 붙지. 그럼 3년 만에 이자 몇 번 붙어? 두 번 붙지. 3년 만에 이자 두 번 붙지. 그러면 9년 만에 이자 몇 번 붙겠어? 8번 붙지. 그러면 10년 만에 이자 몇 번 붙겠어? 9번 붙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 공식 쓸 때 전혀 알 바 아니다. 뭐만 이거 다 더하면 원리합계죠? 적립금의 원리합계. 그럼 이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어차피 공비는 연이율이 5%니까 연이율에서 공비가 결정되고 몇 년간 초항이 얼마야? 가장 최근에 넣은 10년 말에 이자가 한 번도 안 붙었지. 얘가 중요한 거야. 몇 번 돈 넣었어? 10번 돈 넣었다고 하면 무조건 10승이야. 20년간 넣었다가 무조건 몇 승이야? 20승인 거야. 30년간 넣었다가 무조건 30승인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얘랑 얘가 이제 차이점이 뭐야? 뭐만 차이가 나? 초항만 차이 나지. 초항만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성 잡으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매년 초에 넣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1년 동안 정도 기다렸다가 연말정산 딱 때리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돈 집어넣자마자 바로 연말정산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가장 이자가 적게 붙은 년은 얘는 이자가 안 붙고 얘는 이자가 한 번 정도 붙은 게 초항이 되는 거지. 차이점 아시겠어요?
일단 요 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가장 많이 나와. 근데 조금 어렵게 나왔다. 자, 그러면 두 개 남은 거야. 돈 갚는 거. 두 번째가 연금 문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조금 설명할까요? 보기 3번도 잠깐 해볼까? 보기 3번? 보기 3번도 유명한 문제죠. 예? 물려, 예.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보기 3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보기 3번은요. 자, 보기 3번은 2018년 1월 1일 매년 초, 자, 매년 초 밑줄 긋고 연이율 3% 복리로 예금한다. 예금이라는 얘기는 그냥 돈 넣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돼. 자, 첫 해 100만 원. 자, 첫 해 100만 원을 넣고요. 둘째부터 적립금을 몇 퍼센트 증액? 3% 증액한다라고 했을 때, 자, 2027년 12월 31일까지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돈 다 더하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쉽게 표현하자고.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빡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일단 연도 나오면 짜증나요. 그치? 연도 나오면 좀 짜증납니다. 자, 그럼 연도 나왔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건 내가 만든 팁인데, 여기 나오는 연도를 가장 작은 연도가 몇 년도야? 2018년도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바꿔요. 그럼 빼기 얼마 하면 돼? 빼기 2017을 해주는 거야. 여기 보이는 모든 연도를. 그럼 얘는 이제 몇 년 초가 되는 거야? 1년 초로 바꿔. 그럼 얘가 이제 뭘로 바뀌겠어? 그치, 얘는 10년 말에 연말정산하라 이렇게 바뀌니까 한결 좀 편하지. 그치?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꿀팁이에요. 오, 요긴 하죠? 자, 그 마찬가지로 또 뭐 그리면 되는 거야? 타임테이블을 그리면 돼. 자, 타임테이블 그릴 텐데 잘 들으세요. 이건 꼭 그려야 돼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보자. 1년 초가 가장 먼저 나오죠? 1년 초에 얼마 넣었는데? 100만 원 넣었는데. 그럼 2년 초에는 얼마 넣는 거야? 100만 원 곱하기 얼마 넣는 거지? 증액했잖아. 몇 퍼센트? 3%. 그럼 얼마 곱해야 돼? 그치, 1.03 곱해야 돼. 그 0.03 되면 갑자기 나의 재산이 날아가는 거야. 알겠지? 돈이 확 줄으면 안 되죠. 자, 이게 3년 초에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넣겠다는 얘기야. 또 증액하니까 또 얼마 넣겠다는 얘기예요. 1.03의 제곱만큼 넣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10년 초가 딱 됐어. 9년 초부터 해볼까? 그럼 9년 초에는 얼마 넣겠다는 얘기야? 잘 보면 2년 초에 1승이지 3년 초에 2승이잖아. 그럼 9년 초에 얼마 넣겠다는 얘기고 8승만큼 넣겠다는 얘기고 10년 초에는 어떻게 되는가? 10년 초에는 1.03에 9승 넣겠고 지금 별다른 지금 연말 10년 말 항상 있잖아. 연말 정산할 거야.
알겠지? 문제에 병렬이라는 말이 없으면 항상 연말정산이야. 근데 이것도 학교쌤한테 물어봐야 돼. 이해돼? 근데 문제집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뭐라고 풀면 되는 거야? 연말정산 하시면 돼요. 알겠지? 무조건. 연초정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때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거야. 이때 돈 넣겠어, 안 넣겠어? 안 넣겠죠? 그치? 몇 번 돈 넣었어? 총 10번 돈 넣었는지 확인해주고. 자, 이제 언제 기준으로? 10년 말 기준으로. 각각의 돈을 이 원리합계들을 다 더해줄 거야. 그럼 얘 원리합계는 얼마가 돼?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몇 번 붙어? 한 번 붙지. 그럼 몇 승 되는 거야? 10승이 되지.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 2번 붙죠. 그럼 한 번 붙을 때 9승 되고 2번 붙으면 10승. 그럼 제일 이자 많이 붙은 놈은 누구 몇 번 붙는 거야? 얘도 10승 돼요. 계산해보면 10승이야.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의 합이야?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지.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 공식 안 넣고 그냥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깡으로 몇 번 더하는 거야. 몇 번 다 더하지. 그럼 정답이 어떻게 돼?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9의 10승 이렇게 되는 거지. 됐음? 요거 미친 문제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하면 재밌잖아. 여기까지는 재밌거든? 이렇게 하면 빡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분노 조절장애. 뭐지? 이거 개빡쳐요. 이 문제도 기출이긴 합니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 이렇게 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심심부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 그러면 증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연이율은 몇 퍼센트야? 연이율은 3%지. 이게 연이율 퍼센트 달라요. 그럼 이자가 여기 몇 번 붙어? 얘는 한 번 붙지. 그래서 1.04에 9승되고 1.03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한 번 곱해지는 거야. 골 때리죠? 얘는 10.04가 얼마 곱해져 있다? 8승 되어 있다가 1.03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이자 2번 붙는 거지? 이해돼? 그럼 맨 마지막 거는 누구만? 1.03만 몇 번 곱해지는 거야? 10승 곱해지는 거지? 그럼 잘 보면 잘 봐. 이것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 거야. 이거 더한 것도 얼마씩 곱해져? 근데 공비가 좀 1.04는 나눠지고 1.03은 어떻게 되는가? 곱해지지. 요거만큼 동비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1 빼기 공비 공식 수능이 나왔겠지? 1보다 작으니까. 그치?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일단 돈을 몇 번 넣었으니까 10번 넣은 거지. 무조건 10승이야. 알겠어? 그리고 어떻게 돼? 초항을 얘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 곱하기 1.09 곱하기 1.04의 9승 곱하기 1.03 요렇게 되지. 이거 전개해서 식 이쁘장하게 써주면 또 뭔가 또 깔끔하게 나와. 알겠지? 약분 좀 쳐주고 전개 좀 해주고 하면 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기 이렇게 괄호 딱 해놓고 가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어떤 감성은 나오는지 알겠지? 이렇게 이게 이게 증액되는 퍼센트랑 연이율이 달라졌을 때가 제일 짜증나요. 같으면 개꿀이지. 같으면 개꿀이요. 요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더라. 그 689번 이거 한 2명 정도 물어봤었는데 요것도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도화가 질문했었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을 한 이유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자, 1월 초에 1,000만 원을 찾았대. 1,000만 원을 찾았대. 자, 1개월마다 복리로 얼마씩 가입하고 예금하는 상품을 가입하고 그거를 계속 매월 얼마씩 찾은 거야. 50만 원씩 찾았대. 그때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이자가 붙겠지? 1,000만 원이 거기서 50만 원 빼고 그것도 계산한 다음에 또 1년 뒤에 되면 그걸 또 원리합계 계산해주고 50만 원 빼고 50만 원 빼고 원리합계 빼고 그러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져. 이해돼? 자, 그래서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아. 50만 원 계속 빼잖아. 10년 말 기준 몇 번 문제냐면 마표교과서 689번이요. 10년 말 기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인출금이라고 할게. 자, 돈 꺼낸 돈 있지? 인출금의 원리합계를 싹 다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 꺼낸 돈들을 다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거지. 그치? 요거는 당연히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의 형태로 나오겠어요? 등비 수열의 합의 형태로 나올 거야. 이거를 아싸리 따로 다 계산한 다음에 원래 1,000만 원 있지? 이 1,000만 원도 1년 초 기준으로 1,000만 원에서 빼야 돼? 아니잖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시점 일치시켜줘야 돼. 돈을 계산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몇 년 말 기준? 10년 말 기준에 1,000만 원의 원리합계를 따로 계산을 한 다음에 통째로 빼는 거지. 자,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 자, 일단은 매월 어디에서 찾아? 매월 말 찾잖아. 그러면 1월 말 있죠? 2월 말 있죠? 3월 말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10월 말이 있고 11월 말이 있고 12월 말이 있잖아. 그리고 계속 얼마씩 꺼내? 50만 원씩 꺼내잖아. 이 50만 원 꺼낸 돈들의 12월 말 기준 그해 12월 말, 이거 12월 말 기준이죠. 10년 말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12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 원리합계들을 이 50만 원 따로 다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가장 이자가 적게 붙은 녀석은 누구야? 가장 최근에 꺼낸 50만 원이겠지. 그 인출금들의 원리합 얘네 50만 원 이자 붙어 안 붙어? 월 말에 넣잖아. 이자 월 말에 꺼내고 이때 기준으로 시점 계산하니까 이자를 붙여야 되겠어, 안 붙여야 되겠어? 도화에 붙여야 되겠어, 안 붙여야 되겠어? 안 붙이죠. 그렇잖아. 50만 원 꺼내자마자 바로 연말정산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이 연이율이 월이율이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0.05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1.005 되겠네? 몇 승? 12번 돈을 꺼냈으니까 몇 승이다? 12승인 거야, 무조건. 자, 12승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요렇게 한 게 뭐다? 밑줄 긋고 나중에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 분명. 이거 뭐다? 12월 말 기준
기준 꺼낸 돈에, 또 쉽게 표현할게, 꺼낸 돈들의 원리 합계를 12월 말 기준으로 시점 변환해가지고 다 계산한 거야.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이때 1,000만 원, 1월 초에. 자, 1월 초에 1,000만 원은 12월 말 기준으로 시점 변환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월) 말 될 때 이자 몇 번부터? 초에서 말 갔으니까 한 번 붙지. 2월 말할 때 이자 몇 번부터? 2번 붙지. 3월 말에 이자 몇 번부터? 3번 붙지. 그러면 12월 말에는 이자 몇 번 붙겠어? 그럼 이 1,000만 원 얼마가 되겠다? 12승이 되겠지. 그래서 12월 말 기준 1,000만 원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통째로 빼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게 뭐다? 12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 어떻게 되는가? 1,000만 원의 원리 합계인 거지. 이런 식으로 시점 변환 해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자, 336페이지에 마플 보충 5번 보시면 상환과 연금이라는 게 있어. 자, 이제 이것만 하면은 끝나는 거야. 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상환부터 먼저 할게. 상환은 뭐다? 돈 갚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지? 돈 갚았다. 그 산화 이런 데에서 돈 1,000만 원 빌렸어. 그러면 도와야 갚을 때 1,000만 원만 갚아.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이런 아저씨도 오는 거야. 이런 아저씨 와가지고 슥 데리고 가. 어색한 대로. 알겠지? 슥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돼?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치? 관절 같은 거 조금 약간 만져주시고, 그 아저씨들이. 그치? 약간 좀 접어주시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치? 막 부모님 안부 막 물어보시고, 맞지? 그치? 굉장히 친절하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돈을 빌렸으면, 그거에 뭐에 해당되는 것까지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갚아야 돼. 분명 난 얘기했다. 이자 갚아야 돼요. 이자 갚으면 어떻게 된다? 이 아저씨 오는 거야. 이제 살짝 접어주셔요. 알겠지?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잘 봐. 자, 이달 초에, 이달 초에, 1월 초라고 할게요. 자, 1월 초에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다. 그치?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산 거야. 자, 현금을 얼마 냈고, 10만 원 냈고, 그러면 이제 얼마 갚아야 돼? 자, 90만 원 갚아야 되지? 이 90만 원을 어떻게 갚겠대? 6개월씩 걸쳐서 갚겠대. 그러니까 1월 초에 A1만큼 갚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니, 언제부터 갔는데? 나머지는 이달 말부터 갚기로 했죠. 1월 말부터 타임테이블을 그리면 A1 갚고, 2월 말에도 얼마 갚고, A1 갚고, 그치? 중고로 평화나라를 샀나봐. 자, 3월 말에도 어떻게 돼? A1 갚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이제 6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갚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카드 딱 긁으면 6개월 할부요 그러면 이렇게 싹 갚는 거야. 이게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좀 생략을 할게요. 뭐 생략할 필요는 없겠네. 몇 개 안 되니까. 4월 말에도 얼마 갚고 A1 갚고, 5월 말에도 A1 갚고, 자 6월 말에도 타임테이블 꼭 그려야 돼. 처음에. 알겠어? 그렸어.
자, 이렇게 했어. 자, 다 갚은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라는 거야. 그걸 A1이라고 잡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갚은 놈들의 돈을 계산을 할 텐데, 언제 시점으로? 항상 시점 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제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이 타임테이블상 가장 마지막 시점인 6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할게요. 6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이 갚은 돈들의 원리합계는 얼마가 되죠? 연이율이 얼마야, 지금? 문제에서. 월이율이 1%지? 그러면 공비는 뭐겠어요? 1.01 되겠죠? 몇 번 갚았어? 6번 갚았지? 그럼 무조건 6승이야? 알겠어? 그리고 이 갚은 돈들의 원리합계는 가장 이자가 적게 붙은 돈 녀석이 누구야? 요 A, 가장 최근에 넣은 돈이지. 돈 넣자마자 다 갚았다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그러니까 얘는 A1은 이자가 붙겠어, 안 붙겠어? 시점 변화할 때 붙겠어요, 안 붙겠어? 안 붙겠죠. 그래서 A, 초항은 A인 거야. 가장 이자가 적게 붙은 요 녀석. 얘는 이자 한 번 붙고 얘는 이자 두 번 붙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이거 밑줄 긋고 써놔야 돼. 나중에 이게 뭐였지가 된다고. 자, 이게 뭐였다? 이게 뭐였다? 6월 말 기준 갚은 돈들의 원리 합계죠. 원래 갚은 돈들이라고 하면 좀 안 되지, 사실은. 그치? 원래 머니는 복수형 표현이 없어요. 그치? 그렇잖아? 좀 이상하지? 영어로 보면. 영어로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자, 갚은 돈들의 원리 합계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갚아야 돼, 얘가? 90만원.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90만원 갚아야 되잖아. 90만원 이렇게 하면 도와요. 어떻게 된다고? 이런 아저씨도 온다고. 이런 아저씨 와가지고 어떻게 돼? 살짝 접어주신다고. 왜? 이자를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갚을 돈도 어떻게 시점 변환해가지고 6월 말 기준으로 시점 변환해줘야 돼. 그럼 얼마가 되시는 거야? 90만 원이 얼마가 돼요? 이자가 1%지. 몇 승 되는 거야? 초에서 말 갈 때 이자 한 번 붙이. 1월 말에 이자 한 번 붙이. 2월 말에 이자 한 번 붙이. 두 번 붙이. 그럼 3월 말에 이자 몇 번 붙겠어? 3번 붙이. 그러면 6월 말에 이자 몇 번 붙겠어? 6번 붙겠죠. 그래서 얼마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갚으면 안 되고 1.06에 1.01이 몇 승? 6승. 이만큼 갚아야 된다. 이랬어요?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되고. 이것도 밑줄 끄고 또 써놔야 돼. 이게 뭐다? 6월 말 기준 갚을 돈의 원리합계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국리로 당연히 계산해야 되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음? 쉽죠? 자, 매년 초, 자, 몇 번 문제냐면 그 밑에 보시면은 보기 2번 문제가 있어요. 보기 2번. 자, 매년 초 얼마씩 연금을 받기로 했대? 480만 원, 매년, 그렇지? 오, 공무원이신가 봐. 그거 알아요? 초등학교 교사 2명이서 교장까지 승진 후에 은퇴를 하면 공무원 월급으로 매년 얼마씩 나온다? 한 50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교대가 커트라인이 높은 거야. 보통 초등학교 부부로 많이 커플이 돼서 결혼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부부 교사 딱 돼가지고 커플 딱 돼가지고 정년퇴직 딱 하면 거의 못 벌어도 한 달에 3, 400씩 나오거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교대가 인기가 많은 거야. 물론 박봉이긴 해요. 초등학교 교사 한 10년 차면 한 얼마 정도 하면 200만 원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받거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 친구가 예전에 10년 차였나, 7년 차였는데 한 200만 원 중후반 정도 받더라고. 진짜 박고기다. 그럼 처음 근무할 때 덜 받겠지. 호봉이 올라가야지. 더 받는. 사립학교 많이 바뀌었죠. 응? 400 벌어요? 초등학교? 그 차립은 좀 많이 벌 수도 있어. 공립인데 친구는 좀 많이 못 벌긴 하더라고. 근데 또 사립학교는 또 사립학교 연금을 또 따로 들어야 돼서 아마 그 혜택이 아마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교사는 전에 얘기했잖아. 공무원을 하는 이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실제로 대기업보다 돈을 그렇지 원리학교로 계산하면 대기업보다 더 많이 벌어요. 퇴직금까지 계산하면. 보시면은 매년 초 어떻게 돼? 2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무원이신가 봐. 연이율이 6%래. 와우. 이런 상품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연이율 6%. 자, 연이율 6%고 복리로 계산을 하는데 자, 한꺼번에 받으려고 한대요. 한꺼번에. 갑자기 아버지가 치킨집을 차리고 싶은 거야. 한꺼번에 올해 초에 받는데. 올해 초.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거야. 잘 봐. 옛날에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면, 요즘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 옛날에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1년 초. 자, 2년 초. 3년 초. 자, 9년 초. 10년 초. 됐어? 옛날에는 1년 초 기준으로 다 시점 변화를 시켰어요. 시점 변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계산도 훨씬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잘 보면, 자, 이거를 앞으로 당겼어. 연이율이 6%.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 이게 얼마가 돼요? 1.06 분의 400만 원이 돼요. 480만 원이 돼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시점 변환 앞으로 하면 원래 공비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시점 변환 몇 번 되는 거야? 2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6의 제곱분의 48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요 녀석을 초항이라고 봤었을 때 공비가 얼마가 돼? 공비가 자, 이런 식으로 시점 변환한다면 초항을 이 480이라고 봤을 때 공비가 이렇게 되거든. 몇 번 곱했어? 몇 번 돈 넣었어? 몇 번 돈 넣었어? 이거 계산하고 싶냐? 아니죠. 극혐이지. 그래서 이렇게 시점 변화를 앞으로 하는 계산은 잘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이게 된슴? 자, 그래서 연금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타임테이블을 딱 그려. (1년) 초, 2년 초, 자, 3년 초, 자, 이렇게 돼서 9년 초,
10년 초. 자,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딱 그렸을 때 시점을 가장 타임테이블의 마지막 시점인 언제? 자, 10년 말 기준으로 시점 전환을 해볼게. 누구를? 이 연금들을. 내가 꾸준하게 480 이렇게 받는 연금들을 10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얘는 이자가 몇 번부터? 초에서 말 갔으니까 이자 한 번 붙겠지? 1.06인가요? 그렇지.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고? 두 번 붙고. 그럼 그 다음에 이자 세 번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등비수 형태로 더해지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1.06 빼기 1,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초항은 누구고? 480에서 이자 한 번 붙은 거고. 몇 번 돈 넣었어? 연금 몇 번 받았어? 10번 받았죠? 이게 뭐다? 이거 밑줄 긋고 써놔야 돼. 밑줄 긋고 써놔야 돼. 뭐라고? 10년 말 기준. 내가 받은 연금의 원리업계지. 언제 기준이다? 10년 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퇴직금을 A1이라고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을 A1이라고 둔다면 이 퇴직금 또한 몇 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주면 돼. 이 퇴직금 여기 한꺼번에 올해 초에 받는 거라고 했잖아. 이 올해 초에 받는 이 돈을 얘 또한 언제 기준으로 10년 말 기준으로 동일한 시점에서 계산을 하면 같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한꺼번에 받을 돈 또한 어떻게 되는가? 이 녀석 또한 시점 변환이 되어서 얘도 몇 승이 된다? 10승이 되는 거지. 요거 등식 놓고 풀면은 얘식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물론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계산 결과는 똑같은데 요게 훨씬 더 쉽다는 거. 되셨나요? 찍으신 분 찍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원리합계 같은 경우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가 왜 붙어요? 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면 되지. 선생님 이거 은행에 넣는 돈도 아니잖아요. 막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항상 어떻게 된다? 같은 시점에서 항상 원리합계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 타임테이블상 웬만하면 가장 마지막 시점 기준으로 모든 돈들을 다 따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마무리하고요.